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둥둥 둥둥 아이고 둥둥 둥둥 잘했어? 뛰어네. 3분의 1씩 되는 이런 거. 이거 비슷하면서 각을 이제 딱 뭐라 그러지? 좀 나눠서 해야 되는 거나 이런 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나와. 지금은 설명해 줄 수 있어? 18번? 8번. 자, 일단 여기가 3분의 1이었고,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러게.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처음엔 반으로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해석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생겨. 답안을 보거나 이럴 때. 근데 자기 머릿속에서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똑같이 해석을 하면서 풀려 하면은 자기가 이해가 돼야 돼. 자기가 설명할 수 있게. 그래서 항상 아빠는 뭐 예를 들어 친구한테 말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켜주지 같은 생각으로 정리를 했었거든.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친구한테 봐,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3분의 1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상태. 그럼 이유라든지 의문점의 대답이라든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세 개라서? 세 개라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먼저 전제가 되면 지금은 쉽게 뭐 지금 당연히 맨날 이랬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라고 고정돼서 답을 맞추는데 중학교 때 좀 그러거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한 전제에 대한 것이 틀어져. 실제 명확한 이해에 의한 걸 전제로 이래 하다 보니까 대충 이러면 맞는 것 같은데 싶은 표현으로 쉽게 내질 않을 거란 말이지. 한번 더 생각해 볼래? 어떤지. 예, 이게 설명이 좀 없어서 그럴 수 있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원이 있잖아. 원이 있으면 항상 이 접하는 거 맞닿아 있는 이걸 접선이라고 한다 했지. 접선이 이렇게 있잖아. 뭐야? 접선이 있으면 이 중심에서 이 접선은 수직인 상태로 있어. 닿아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이 상태에 중심에서 접선까지 항상 수직. 여기 되어 있는 걸 접점이라고 하거든. 접해 있는 점 이렇게. 그래서 이 중심과 접점을 이은 선분과 접선은 항상 수직인 상태로 이렇게 맞닿아 있어. 근데 그게 개념적 그 머릿속에서 이미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접하고 있는 모양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 대충 선이 막 있어도 대충 여기서 이렇게 막 긋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야. 이렇게 원이나 이런 위치관계 같은 걸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원의 위치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중심과 중심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닿아있는 이 선분들과 생기는 이 직각삼각형 같은 거 있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해석을 많이 해. 그럼 이 직각이라는 게 여기서 직각이 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얘는 잘못 그린 거야. 접하고 있으면 이 접점까지 이어는 여기가 직각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생기는 거지. 더 선을 연장을 시키면 여기서 직각인 상태 이런 게. 근데 좌표 평면상에도 그림을 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선분 같은 걸 약간 비스듬하게 해놓고 갑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막 여기를 확대하면은 이렇게 어긋나 있으니까 중심에서부터 오면 이런 식으로 직각이 있을 건데 작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든 이렇게 긋든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점에 대한 위치와 접선과 중심의 선분과의 수직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원이 이렇게 있고 세 개가 지금 맞닿아 있잖아. 세 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이 중심을 있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미지를 생각하는 게 좋아. 중심을 이렇게 이어놓은 이게 똑같은 반지름을 갖는 원이라면 이 길이가 같을 거잖아. 반지름 하나, 둘, 반지름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럼 내부에 있는 게 정삼각형이겠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접해 있는 접선도 얘 선분과 평행한 선이야. 그래야 될 것 같지?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 두 개 있는데 중심을 이렇게 이으면 여기 있는 이 접선과 평행해. 중심에서 수직, 중심에서 그으면 수직. 이 상태로 있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중심에서 수직, 중심에서 수직. 이 중심, 이 반지름이 두 변이 같고 수직이니까 요거는 평행선인 거지. 직사각형. 그렇지. 그럼 여기도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아니 접선을 그으면 여기서 수직, 한 이런 상태인 거야. 맞지? 그럼 여기가 몇 도? 60도. 그렇지. 정삼각형 60도, 60도, 60도. 그럼 여기가 90도, 90도. 직사각형. 그럼 여기가 몇 도? 90, 90, 180. 요거 더해서 180 돼야 되니까. 180, 아하, 그렇게 되는구나. 120?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원의 등분을 나눠서 될 때 3등분을 해놓으면 여기가 120도인 거지. 120, 120. 그러니까 여기가 접선이 중심에서 그어서 수직이 되는 이 선분, 요까지 딱 잘라서 선이 이렇게 직선이 있고 반지름 두 개 이은 거. 지름이 하나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요게 원 세 개가 겹치면서 여기가 120도. 원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물론 어쩔 수 없이 단계별로 이제 지식들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이미지적인 면들이 더 강할 수도 있어. 근데 항상 얘기를 했지, 그게 여러 전제에서 그림이 조금만 달라지거나 해도 특징 같은 걸 90도인지, 뭐 예를 들어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그냥 대충 우리가 봐서 초등학교 때는 항상 이렇게 있으면 90도인 것처럼 이런 표시가 없어도 이해를 하면, 나중에 이런 표시가 없는 상태의 그림을 이렇게 주어줘도 뭐 길이 뭐 12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잖아. 해도 왠지 90도처럼 보여. 그럼 90도라고 먼저 인식을 전제를 해놓고 생각을 하거나 이래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 90도에서 벗어나는 각에 대한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또 질문을 중학교 때 하게 되거든. 2학년 2학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들이 고정되는 것들이 자칫하면 나중에 뭔가 생각하는 시작점에 혼란을 줄 때도 되게 많아.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상태에 대한 표현들, 그런 이해가 조금씩 필요하구나를 알아주면 좋은데 별로 전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조금씩 보완해서 이렇게 봐주는 게 좋은 것 같아. 했지?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만 볼까? 이게 마지막 단어? 알람. 이 샤프는 새로 샀어? 이게 막 휘네. 이전에 있었어.
있었던 거야. 응. 자, 원기둥하고는 봤지? 이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거잖아, 맞지? 그런가? 나와? 그럼 책에도 기둥 나왔었는지는. 형태하고 5학년 때 나왔잖아. 원기둥도 나왔었나? 이런 거하고 다 나왔었지 않아? 영재에서 나왔던 건지 책에서 나왔던 건지 그죠 애매하네. 다 나왔었어. 다각형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앞에 있는 원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조금 더 진행을 시킨 것 같아. 일단 원기둥은 단면이 밑면, 밑면이 위아래를 둘 다 말했었지. 응. 그럼 아랫면 우리는 윗면 윗면, 아랫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이렇게 싹 잘랐을 때 단면이 원인 상태. 이런 것들.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 세로로. 그러면은 단면은 직사각형. 그렇지. 사각형 형태가 나오는 거지. 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모양이 이제 차이가 생기겠고. 이런 거는 뭐 이런 건 원기둥이 아니지. 뭐였지? 이게 원뿔. 이거는 원뿔. 저기 원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잘라낸 거. 뿔대였나? 뿔대. 이런 건 원뿔대. 원뿔대 이런 식으로 말했었나? 그래서 이제 특징 같은 거 보면 마주보는 두 면이 평행한 원입니다. 마주보는 두 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가져버리면 뿔 형태가 되는 거지. 기둥이 아니고. 옆을 둘러싼 면은 구분면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둘러서 만든 면이라는 거지. 굴리면 잘 굴러가면 뭐야 이거는. 구성 요소로 밑면, 윗면, 아랫면 있는 면을 옆면, 높이 뭐 이런 식으로 해놨네. 자, 옆에 그림 보면 봐. 어느 게 밑면이고 옆면이고 높이라고 하는지를 질문을 했다 맞지? 실제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구성 요소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대답 못할 걸. 그때는 질문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이럴 때 보면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 원기둥의 높이는 이랬잖아. 그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지면에서부터 높이를 따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맞지? 이거는 원기둥이 아닌. 아니 원기둥은 맞지. 누워 있을 뿐이지.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같은 거로 돌려서 같은 모양이면 합동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얘들을 눕혀 놓든 돌려 놓든 이런 거 상관없어. 얘를 갖다 여기 있는 꼭지점 점 있는 부분으로 막 어떻게 세워서 어디에 끼워 놨다 이런다고 해서 원뿔이라는 표현이 바뀌진 않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누워 있는 이 상태가 되더라도 당연히 원기둥인데 높이는 어느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그렇지. 윗면, 아랫면 두 밑면 사이의 수직거리. 면의 수직한 선분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옆을 둘러싼 면은 구분면입니다 이러는데 이거는 그것도 어긋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물체가 있으면 지면이 있잖아. 면, 바닥. 우리가 서 있는 바닥을 기준으로 위로가 높이, 옆으로 있는 걸 폭이라고 한다든지 가로, 또 세로 같은 표현을 썼잖아. 근데 이 상태로 있는 것도 지면을 있는데 이렇게 놨을 때 위로 가는 게 높이고 물체, 우리가 바닥을 기준으로 따지면 둘러싸이는 옆면이 말하는 옆면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약속된 정의 같은 거예요. 얘가 어떤 상태로 있든 우리는
두 밑면이 수직 방향으로 놓여서 바닥에 한 면이 놓여서 있을 때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두 면 사이의 길이, 두 면 사이의 수직인 수선이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를 높이, 또 면의 옆면이라고 되는 건 이 두 밑면 있지? 를 연결해서 둘러싸고 있는 면을 옆면이라고 할 거야. 그걸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지. 얘는 누워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인 물건에 대한 표현으로 말하는 것처럼 달라진다가 아니고 얘를 세워서 나오는 둘러싼 면 있지? 그걸 옆면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둔 거지. 되겠지? 이걸 눕혀놓든 어쨌든 달라지는 게 없어. 옆면이나 말 안 쓰긴 했는데 옆면. 옆을 되겠지? 좀 넣었어. 이렇게 있어도 밑면 하면 얘랑 얘를 말해야 돼. 되겠지? 높이 하면 13cm가 되는 얘를 말하는 거지. 11. 아, 여기는 12. 13은 뭐야? 아, 이 대각선. 되겠지? 그 상태로 정의, 약속을 해둔 거야. 자, 그 다음 얘 봐. 자, 이번에는 회전체. 얘들을 돌려서 만든 물체를 회전체라고 하는데,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면이 있지? 직사각형을 돌려서 원기둥을 만든 거예요. 이런 걸 회전체라고 해요. 그러면 단면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돌리면 모양들이 다양하게 나오겠지. 예를 들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걸 돌렸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 무조건 돌리면 그 돌리는 방향이 단면, 회전축의 수직면을 잘라냈을 때는 항상 원이 나오겠지. 그걸 감안해서. 회전축의 수직. 그렇지. 그 상태면은 그렇겠지. 원이 나오겠지. 그걸 생각해서 모양을 예상을 해보면 돼. 이거의 모양을 그려봐.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그려야지? 입체를 한번 잘. 저 단면을 가지고 있는 상태. 저 단면을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놓은 상태가 얘를 지름을 포함해서 쭉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일 거잖아. 그걸 감안해서 그리면 돼. 원형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 느낌. 자, 항상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아직 안 해봐서 익숙치 않은 것들은 전체를 보는 것보다 그 하나하나 있지? 부분을 보면서 일치를 시키려고 해주는 게 좋아. 이 원을 이수는 기준으로 잡았잖아. 윗면을. 옆면은 당연히 저거하고 같은 모양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대칭인 이 모양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와 같은 중심을 갖는 동심원 있지. 우리가 중심이 같은 원을 동심원이라고 했지. 얘는 크기가 사실은 똑같은 것 같긴 하지만 이거와 같은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내부까지 그린다면 이렇게 점점점점 해서 얘와 같은 모양이 가려진 원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동그란 원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런 전체 선에 해당하는 표현들은 잘 그리지 않는데 꺾이는 점에 대한 위치들은 모양들을 갖는 상태로 그림이 그려져. 되겠지?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질 거야.
사다리꼴 같은 게 있더라. 그럼 어떻게? 얘와 대칭되는 이런 걸 쫙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라고 이해를 하면 돌려서 나오는 이면을 이렇게만 그려주면 되는 거지. 모양이 곡선 형태로 있든 이런 것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있더라. 그럼 이거와 대칭되는 모양이 이렇게 있고 그거에 동그랗게 생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살짝 이러한 식으로 있겠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조금씩 눈이 자연스럽게 이 위치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면 돼. 처음부터 그렇게 인지율이 좋으면 좋겠지만 우린 그림을 많이 그려보거나 해보지 않잖아, 맞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기하와 벡터, 기하라는 과목이 있거든. 거기 보면 도형 같은 게 나오는데 애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잖아. 그럼 정말 6년째 이런 것조차 잘 못 그려. 그려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시험에는 막 이런 걸 직육면체를 약간 이렇게 세워둔 것처럼 지면에 뭐 우유곽을 어떻게 세웠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줘. 이게 바닥인데 여기가 되어 있도록. 또는 뭐 이 점과 윗면의 요 점이 바닥에 수직인 상태로 놓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 예전에 문제 나올 때. 그럴 때 이 면과 뭐 이 바닥이 이루는 각은 그럼 이 그림조차 잘 이해가 안 돼. 그려본 적도 없고. 근데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애들은 이걸 두뇌 능력에 의존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공간 지각력에 의존해서 공간 지각력이 높은 애들이 잘할 수 있는 너무 이거는 우리한테는 불리한 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형을 그려보고 어떤 모양을 갖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걸 연습을 해봤으면 좀 달랐을 거야. 근데 아무도 그런 건 안 시켜.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안 시키고 눈에 익숙할 수 있는 상태에 연습도 안 시켜놓고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힘들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금방처럼 그림을 이렇게 이해를 할 거야. 그래서 얘도 원형을 돌리니까 이런 형태가 생긴 거지. 항상 수직축에 회전축에 수직하게 단면을 탁 자르면 무슨 모양이라고? 원. 그렇지. 밑으로 수직축을 포함한 상태로 단면을 자르면 그 돌려 이 모양. 그렇지. 그걸 대칭시켜 놓은 상태의 모양들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거밖에 내용이 없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표현들이 어떻게 쓰일까는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문제를 직접 풀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걸 외워야 되는지 어떤 표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정리를 해둬야 될지 이런 게 생길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들을 봐둬야 돼. 자, 이제 이거는 전개도를 해놨다, 맞지? 전개도는 많이 봐서 알지? 이런 상태로 있을 거라는 거. 저 이런 것도 보면 봐. 얘 원이 앞에서 몇 바퀴 돌았을 때 하는 것처럼 요 원 주위를 얘 옆면이 쫙 감싸고 있게 되니까 요 면의 가로 길이는 원주와 길이가 같겠지. 저거는 그치. 맞지?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질문을 해. 얘의 길이 같은 걸 주고서 이거의 반지름은 하고 묻는다든지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 얘는 2파이 r 돼서 반지름만 미지수인데 그 값이 요 길이로 주어졌던 거니까 r 값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잖아, 맞지? 또는 반지름이 주어지면 옆면의 가로 길이 같은 걸 물을 수 있겠지. 원주는. 원주로 아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를 확인케 아마 할 거야. 건널비 뭐 이런 건 다 똑같은 상태니까. 건널.
음.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항상 사실은 도형도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그래프 있지. 그래프를 정말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책에 수식만 풀이만 막 적혀 있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이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고3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미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를 예상하는 게 제일 해석의 핵심이 되는데 그려보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힘이 든 거야.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그림이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떻게 그려질지 직접 많이 그려보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돼. 아, 얘는 원기둥이 아니다, 맞지? 그치. 얘도 원기둥이 아니지. 다르구나 그게가. 그렇지. 다른 상태. 그런 것들 인식하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래서 약간 문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던 이유가 나중에는 수치값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주면서 물론 이건 안 나오고 삼각형이 대부분이지만 나오면서 각에 대해서 묻거나 각을 주고서 길이에 대해 묻거나 또 다른 두 변의 길이를 주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묻거나 뭐 이렇게 묻는데 그때 되면 직각삼각형처럼 보여. 하지만 합동이라든지 똑같은 삼각형을 선택하는 과정에 거기 나와 있는 수치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 근데 그때 학생들이 너무 이때의 이미지 때문에 눈으로 보고 얘는 직각형 같은데 하고 막 풀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곤란한 경우들이 생겨. 원뿔, 원뿔도 나오지. 모선. 일단 잠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유사한 표현들이긴 하지만 기둥까지만 얘들은 건널비 앞에서 했던 표현들 통일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 문제 정도까지는 풀고 이거 하나만 잠시 딴 걸 얘기를 해볼게. 아까 금방 원뿔이 나왔잖아. 이게 고등부 때도 한 단원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산이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 산이 원뿔 형태야.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걸 산을 이렇게 뒤쪽으로 둘러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잖아. 이렇게 가기가 가파르고 힘이 드니까 보통 산길들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가끔 질문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 꼭지점까지 이 산을 둘러서 갈 때 최단 거리가 얼마나 될까라고 묻는다든지 또는 뭐 여기서 산 중턱까지 가는데 요 위치까지 가는데 이렇게 따라서 쭉 최단 거리로 이렇게 갔더니 내리막길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든지 이렇게. 가끔 우리 산 올라갈 때 보면 이 오르막 같은데 가끔 편할 때도 있고 조금 편할 때도 있고 내리막 같은데 되게 조금 오르막처럼 다리 힘이 들어갈 때도 있고 막 이럴 때 있잖아, 맞지? 없나? 봐봐. 얘를 아까 전개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밑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이걸 기준으로 요 원을 하나 먼저 그려보는 거야. 그럼 이 원주에 해당하는 원둘레를 쭉 감싸고 있잖아. 그게 있으니까 얘를 이 원주의 길이와 같은 호를 갖는 이만큼을 접어서 둘렀을 거라는 거죠. 이 꽃갈 모양이. 그래서 이런 부채꼴 모양이 생겨. 이걸 둘러서 요 면과 이 선과 이 선이 맞닿게 그 다음에 요 원주와 이 부채꼴 이 호의 길이가 같아지게끔 이렇게 감싸면 원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 이 산 중턱까지 이 반대는 위치까지 직선길로 가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간 거야.
최단거리로 가면 직선이 최단거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맞지? 그럼 봐. 내가 간 길과 평행한 접선을 그어볼게.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 접선. 접한. 요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그럼 이거와 이거가 평행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수직일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아까 산의 땅이었잖아. 바닥에 되어 있는. 그럼 이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하면 요 길이가 요 반지름이고 반지름인데 그러니까 요 선 길까지 바닥에서 길까지가 왔다가 다시 짧아지지. 응. 그 말 무슨 말이야? 내리막길? 수직한 요까지 쫙 왔다가 그 다음부터 요 거리까지가 짧아지는 거지. 응. 그럼 여기 내리막인가 보다, 맞지? 신기하지 않아? 여기서 오르막으로 쭉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길을 직선길로 만들어도 둘레길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를 도는 요 과정 중에는 요거는 여기 되어 있으니까 요까지 왔겠다, 맞지? 여기 반쪽까지 이렇게 돌아왔겠네.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내리막이 생기는 상황들이 생겨. 이 길이보다 요 데가 맞지?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 길이와 같은 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맞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거보다 짧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 자, 그리고 금방 말한 것처럼 최단 거리 같은 것들은 전개도를 그려놓고 직선길로 만드는 거, 이런 해석을 나중에 하게 돼. 뒤에 이제 전개도 같은 게 있지. 지금은 이런 거 묻지 않겠지만 그냥 얘네 그냥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일단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자.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아까처럼 뭐 상식과 혼란이 올 수 있는 이런 거는 정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수학에서만큼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외워놔야 되겠지. 회전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모양을 갖고 단면이 어떤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둬야 돼. 되겠지? 역시나 그림을 그려보는 상태로 지금 해서 사실 정확하게 이수가 다시 보고 할 수 있는 필기하지 않았잖아, 맞지? 그렇지? 이런 것들은 필기라고 할 수가 없거든. 이건 보여준 거야. 실제로 나중에 이제 곧 뭐 이수가 학교에서 해야 되거나 하면 보여주면 무조건 그걸 갖다 기록을 해놔야 돼. 그래야 생각할 거리가 생겨. 당연히 들은 내용들은 단기 기억으로 조금 남아있다가 사라져야 또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사라지는 정보들 중에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겠지. 한 몇 달 있다가 중학교가 되면 이제 한 2달 정도 간격으로 시험을 치는데 그 2달여 정도는 기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찾아볼라 했더니 찾아볼 수도 없고 기억도 사라져 있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외우고 뭔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없겠지. 그래서 무조건 기록을 해둬야 돼. 그래서 수학은 그런 기록이 없는 학생들은 공부할 거리가 없잖아. 근데 시험 치면 어렵고 자기 문제를 풀었으니까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내용이 기억된 거 없이 풀이를 보고 이해를 하는 정도선에서 멈춰놓고 공부를 했다고 여겨. 그럼 문제가 어렵다, 잘못되면 힘이 들면
뭐 수학이 어렵다 식으로 넘어가 버리거든. 그럼 이미지가 그렇게 잡혀서 자기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겨를 없이 그냥 어려운 과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거리가 있을 수 있는 필기를 해줘야 돼. 지금 아빠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하는데 나중에 무조건 누군가가 전달하면 100%다 기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해주는 게 좋아. 그래야 볼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꼭 좀 이서가 좀 따라서 해줘야 돼. 나중에 수행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